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평범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편 이대식은 중소기업 자재팀장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야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일을 했죠. 처음에는 호기심과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처음 출근하던 날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0살이 넘어 처음 시작한 일이라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80만 원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80만 원까지 받게 되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012년 남편이 60살로 퇴직했을 때 우리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9,800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매달 134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하면서 버는 180만 원까지 더해지니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퇴직 직후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전국 명산 등반도 함께 했습니다.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 우리가 젊었을 때 가보지 못했던 산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남편은 항상 제 앞에서 걸으며 위험한 길은 먼저 살피고 손을 내밀어 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이렇게 살자. 지리산 정상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14년 겨울, 그동안 꼼꼼하고 성실했던 남편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계산대에서 지갑을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니 그럴 수 있다고요. 저도 가끔 물 끓이는 것을 잊거나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 못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냉장고에 신문을 넣고 TV 리모컨을 화장실에 두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여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에 오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지도 없이도 전국 어디든 찾아갈 정도로 방향 감각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관과 함께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혈관성 치매 초기 판정이었습니다. 과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은 초기라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를 못 알아볼 날이 올까 봐 겁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그 후 저는 15년간 일했던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남편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월 180만 원의 수입이 끊겼지만 남편 간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건강과 경제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치매 진단 후 2년간은 약물 치료로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진료도 함께 다니며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은 누구냐며 저를 쫓아내려 할 때도 있었고 다음 날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어떤 날은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배회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갑자기 옷을 입고 출근해야 한다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어서 결국 30분 동안 아파트 단지를 같이 돌다가 겨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남편이 실종되거나 사고가 날까봐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확인할 정도였으니까요. 쉴 새 없는 간병으로 제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봄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버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축 만증과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85kg인 남편을 혼자서 부축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이 매일 반복되니까 척추가 휘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 2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누가 돌봐요. 그래서 통증 완화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며 영양제를 챙겨 먹었지만 근본적인 휴식 없이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여름 극심한 피로감과 체중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남편을 돌봐야 하는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더군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경이 끝난 지 오래였지만 갱년기 증상이라 생각했던 이 증상은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상태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만성 불면증으로 밤에 한두 시간 이상 잘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잠꾸러기라고 놀렸지만 치매 간병을 시작한 이후로는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쪽 귀를 열어두고 남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2020년 10월 제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날 우연히 방문한 옆집 이웃이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집에 혼자 있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약은 제때 먹을까? 밥은 어떻게 해결할까? 불은 안 켜고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며 주말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3일 만에 퇴원을 자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 집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물이 부패해 있었고 남편은 며칠 동안 같은 옷을 입은 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서는 밥을 챙겨 먹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바닥이 엉망이었고 세수나 양치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대로는 더 이상 남편을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다음 주말 장남 가족이 방문했을 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혼자 돌보는 건 이제 무리인 것 같아. 장남이 말했습니다. 그의 권유로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했고 남편은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3번 하루 4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는 동안 저는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만 갇혀 있던 제게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비록 4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남 부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자신들이 일부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은 제가 돌볼 수 있는데 45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시설에 보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서로 약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늙어도 서로 곁을 지키자고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장남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명절에 방문하는 정도였고 경제적 도움도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상처였지만 저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젊은 부부가 노부모의 간병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경제적 상황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의 약값과 병원비, 그리고 제 치료비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 퇴직금 9,800만 원 중 5천만 원은 장남 결혼식과 전세 자금 대출로 이미 써버렸습니다. 나머지도 치매 초기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약에 건강식품 사느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예금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34만 원과 부부 기초연금 48만 원으로 생활했지만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2021년 우리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은 동네 복지사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근처에 새로 개원한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보라는 권유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담당 복지사님이 일단 구경만이라도 해보자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2022년 3월부터 남편은 주 2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센터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기타를 좋아했던 남편인데 센터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하는 날이면 특히 좋아합니다. 오늘 기타 치러 간다며 스스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해집니다.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저는 비슷한 처지의 치매 환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고민을 나누며 위안을 얻었고 센터의 제안으로 치매 가족 자조 모임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병인 경험이 5년이 넘다 보니 새로 치매 진단받은 가족들에게 조언해 줄 게 많더라고요. 처음엔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월 45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제게 단순한 수입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매달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 경험을 정리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작은 팁이라도 공유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약을 잘 먹어요. 밤에 불면증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돼요. 이런 소소한 정보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그저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됩니다. 요즘 제가 실천하는 또 다른 일상은 고마운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작은 감사함을 3가지씩 적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맛있는 과일을 가져오셨다. 제 허리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그렇게 비참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습관은 의사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일기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일기를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주 2번은 센터에, 주 3번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오후에는 가끔 휠체어를 타고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남편은 특히 공원의 꽃과 나무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치매가 진행되어도 자연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저 꽃 좀 봐, 예쁘지? 가끔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비록 다음 순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있는 것 같거든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이제 남편은 제 이름을 가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꼭 잡아주고 웃을 때면 제가 아는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남편의 웃음 속에서 저는 45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남편이 저를 처음 알아보지 못했던 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병의 증상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저는 남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금 2,800만 원과 대출 5천만 원으로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 계산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오늘만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결책이 있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돌보세요?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프면 남편도 나를 이렇게 돌봐줬을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하기로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다음날 그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노케어의 현실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실.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 곁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망을 가슴에 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보는 날이 좀 더 많기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기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5살 한미자의 치매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남편의 치매 진단 이전에 우리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의견 충돌도 많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기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육 문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함께 헤쳐나왔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남편이 치매로 변해가는 지금 저는 오히려 예전에 그를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치매는 우리에게서 과거의 기억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랑. 제가 매일 일기에 쓰는 감사함 중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주간보호센터에서 있었던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센터에서는 가끔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난달에는 추억의 노래 부르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한 송이 꿈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래가 끝난 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 우리 첫 데이트 때 들었지?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년 전 우리의 첫 데이트에서 정말로 그 노래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워갈 수 있지만 감정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제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슬퍼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남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봅니다. 비록 표현하지 못해도 언어로 전하지 못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치매 가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노노케어의 현실은 너무 고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돌보는 노년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지막 사랑입니다.